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투데이 짭! 이승입니다. 이교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투데이 잡스가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하반기 채용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 주목해봤습니다.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이죠. 실패 없는 성공 전략의 시간. 오늘은 SK그룹 채용의 모든 것, 하반기 채용 합격 꿀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직업 능력 개발의 달 9월을 맞아 진행된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의 지식공유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행사에서는 국내외의 인적자원 최신 동향 및 선진 기법 등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인적자원 축제, 그 뜨거운 현장을 이원 현장 생중계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우리 취준생들의 하루는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데 알아야 할 소식들은 너무나 방대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베스트 5만 추려서 알려드리는 별별 랭킹쇼를 3부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짭!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손목 거두시기 바랍니다. 맥을 짚어드릴 거니까요. 그래요? 네, 취준생들의 꿈을 이뤄줄 분입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별짓을 다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거들 뻔했습니다. 아니 제가 뭐 안부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네. 민혁 쌤이 교육실 지그시 바라보면서 한마디 네. 해야겠다라는 표정을 짓고 예. 계시더라고요. 갈차 뭐한 보름 정도만에 항상 출연하는데 네네. 저 나름대로 되게 애청자거든요. 정말요? 아침에 그러세요? 생방으로도 보고 하는데 이교욱 MC의 어떤 입담이 그렇죠. 날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은 좀 멀었다. 그래요? 네, 좀 더. 이렇게 무리수를 여러 개 아유, 던지다 보면 하나씩은 좀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저희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취업 콘텐츠를 재밌게 만들기가 어려운데 예. 맞아요. 두 분의 아주 열정이 넘치는 네,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이제 우리 교욱 씨가 자라나는 어떤 입담 새싹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봐야 할 텐데 오늘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선호도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사실은 뭐 좀 씁쓸한 얘기긴 한데 SK 그룹 채용이라기보다는 SK 이노베이션과 SK 하이닉스 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열사? 다른 계열사들 뭐 SK 텔레콤이나 뭐 다른 계열 CNC라든지 이런 회사를 예전에 많이 뽑았는데 네. 예. 지금은 업황이 워낙에 반도체 쪽이 좋다 보니까 그쪽의 인원에 좀 가려지는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적게 뽑는 한 자릿수나 두 자릿수 채용이 있는 회사들은 사실상 채용 규모가 크지가 않아서 구직자들에게 인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K 그룹이라 그래요? 그러면 보통 하이닉스 그리고 네네. 최근에 배터리 전지 개발 사업 쪽에 또 그 인기가 많은 그 이노베이션 채용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맥을 짚으라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두 팔에서 회사 거두셨나요? 네, 두 회사 채용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용 공고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그룹 하반기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요. 9월 16일 자정까지 지원서 마감입니다. 채용 전형은 서류 전형, 그리고 SK 인적성 시험인 SKCT, 면접 전형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채용에 나서는 계열사는요. 에너지, 화학, ICT, 반도체, 물류, 서비스 및 바이오 이렇게 세 분야로 에너지화학 분야에서는 SK이노베이션, SKENS, ICT,
반도체 분야에서는 SK 주식회사 CNC,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실트론, 그리고 SK텔레시스, 그리고 물류 서비스 및 바이오 분야에서는 SK건설, SK바이오팜 등 총 9개 계열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서류 접수가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네. 합니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저 지금 굉장히 피곤해 보이잖아요. 제 새벽 거의 한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첨삭을 아침에 많이 여기 오늘 그 1층 로비에서도 첨삭하다 왔는데 많이 몰려 있어요. 16일 날 사실은 마감 기업들이 삼성, 예. 포스코, SK 뭐 여러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이번에 변수가 또 추석이 연휴가 있어가지고 구직자분들이 그 멘탈을 잡기가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고 몰려 있는 기업들이 여러분들 많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뭐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미리 완성을 해서 빨리빨리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예. 오늘 SK 뭐 자소서 다루겠지만 거의 지금 3년째 항목이 바뀌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크게 변화가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적당하게 어느 정도 지금 정리를 하고 뭐 KT도 사실 다음 주에 마감이고 예. 많은 기업들이 마감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금요일 정도에 완성을 해서 빨리 제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는 예. 참고로 그 서류 제출하기 직전에 서베이가 있어요. 오, 그런 게 그래서 있어요? 학생들이 그 자정에 제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쓰고 한 11시쯤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서베이가 뜹니다. 그 문항 또 그 저 설문조사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려요. 꽤 긴 당황스럽겠는데요? 서베이네요. 그래서 네. 제출을 못한 학생도 제가 봤어요, 실제로. 아니 그런데 그 네. 설베이를 설문조사를 안 하고 마감 안 제출할 수는 넘어가요. 없어요? 안 넘어가요. 그건 아, 예, 그래요? 화면 자체가 넘어가질 않아서 음. 그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출하려고 했다가 예. 자정에는 뭐 직원분들도 안 계시고 다 저런. 퇴근한 상태라 네네. 무슨 그 IT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시간대도 아니어서 그러네요. 구직자 입장에선 제출을 못 하신 분들도 제 생각에는 꽤 돼요. 처음 구직 활동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리미리 특히 SK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좀 서둘러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고 SK그룹 채용의 특징이 있다면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사실은 이번에 뭐 다음 주에 아마 다루기도 하겠지만 예. 저희 그 투데이 잡스에서 롯데가 이번에 처음으로 롯데 다루진 않았죠 아직? 롯데를 아마 아직은 다루는- 안 롯데가 했네요? 지금 이번 하반기 처음으로 중복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계열사가. 계열사 하나만 예. 선택을 그래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SK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롯데는 이제 중복 지원을 하는데 LG도 그렇고 롯데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사실상 각각의 회사가 독립된 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면접 전형도 사실 다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SK그룹의 그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좀 종합적인 특징을 본다면 사실상 각 사의 별도의 채용 방식이다. No.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참고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자소서 항목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SK하이닉스와는 또 별도로 굉장히 그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경험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SK 다른 계열사 혹시 지원하시는 분들은 자소서 항목이 조금씩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 특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자소서 항목 유의해야 한다 이런 부분처럼 SK그룹 계열사를 지원할 때 유의해야 할 점 몇 가지 더 있으면 짚어주시죠. 그 저희가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서류가 마감이기 때문에 네. 주로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른 거 다 관심 없으시고 그냥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만 아마 관심이 있으실 네네. 텐데 네. SK는 면접이 까다롭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까다롭겠지만 특히 하이닉스는 하루에 면접이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면접 전형이 2개밖에 되지가 않아요. PT 면접하고 역량 평가 그 혼자 들어가죠. 혼자 면접장에 들어가서 같은 공간에서 PT를 하고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예. 어떻게 보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좀 속편할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그만큼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보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한 번에 면접 전형이 끝나서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SK 하이닉스를 1순위로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예. 당연히 인적성도 대비를 먼저 하셔야 되겠지만 면접 전형에 대한 대비도 함께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하이닉스 얘기 나오고 텔레콤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은 계열사별로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직무가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 보시면 SK CNC라든지 네. 그 IT 회사들의 채용 규모는 항상 많이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IT 회사들 뭐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정보통신이나 네트워크 전공자들은 고민을 물론 하시겠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SK 쓰실 때는
반드시 CNC 쪽도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SK 건설도 물론 채용을 진행하긴 합니다만 채용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뭐 지금 건축공학과 전공하시는 분들 뭐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지원은 하셔야 되겠지만 예. 뭐 다른 롯데건설이라든지 같은 날 마감인 포스코건설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학생들을 지금 최근에 만나다 보니까 네. 하나의 기업에 대부분 올인하시더라고요. 네, 자소서를 거의 뭐 KT만 한 20일 넘게 씁니다. 그 자소서 한 4개밖에 안 되는데. 거의 3주를요? 네. 오. 자필로 쓰시는 거 아닌가요? 뭐야 아니겠죠? 그게?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시죠? 네, 계속 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시죠. 자기소개서를 네. 계속 네. 붙잡고 있다 보니까 네. 자소서의 속도도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너무 저는 한 기업에 올인하는 거는 좀 지양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민혁 쌤이 거듭 말씀을 해주시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다들 자소서일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난이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난이도가 극강의 난이도입니다. 그 극강이다. 마라톤 네. 같은 것 같아요. SK는 극강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요. 그 정도로. 이게 사천자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이게 네. 사천자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걸 다 읽기도 쉽지 않죠. 힘들고 예. 근데 이게 또 변별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력서를 작성하는 란에 어학 점수를 입력하는 그 직무가 없는 곳도 있어요. 아예 어학 점수를 입력을 안 하는 데도 있고 네네. 경력 사항도 입력을 안 하고 전공은 때로는 입력하지 않는 직무도 있단 말이죠. 따라서 자소서의 그 비중이 상당히 높고 네.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구직자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겠죠. 똑같이 예. 이제 반도체 업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자소서의 변별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가요? 네. G사트 필기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서류 통과율이 삼성전자가 훨씬 높거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0배수 정도만이 인적성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에 공들이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리고 글자 수가 이게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콘텐츠가 좀 딸린다고 해야 될까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네. 과연 어떤 내용을 좀 써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소서 첫 번째 항목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번 항목 뭐냐면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가로 열고 본인이 설정한 목표의 수립 과정,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 과정에서의 부딪힌 장애물 및 그때 감정 또는 생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실제 결과,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이라고 단서 조항이 있네요. 상당히 글자 수가 네. 거의 자소서 저는 보는 줄 알았어요. 자소서 네. 문항이 아니라. 자, 근데 네. SK는 참 친절합니다.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유념해서 예. 천자를 그냥 그 아무 말이나 쓰지 말고 구직자가 하고 싶은 그냥 아무 얘기나 뭐 일기 쓰듯이 쓰지 말고 예. 괄호 안에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 주목해서 봐달라고 가이드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예. 네. 참고로 LG 화학도 이런 식으로 지금 가이드, LG 계열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작성할 때 뒤에 나오는 항목들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의외로 학생들이 읽어보질 않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읽어보질 않아서 제가 SK 자소서만 한 1000개 본 것 같아요, 진짜로. 한 열흘 동안 봤는데 예. 똑같은 얘기를 중복해서 하는 내용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괄호 안에 있는 걸 안 보고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이제 급하니까 어떻게든 천자를 빨리 채워야 된다는 그 조급함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아마 평가하시는 실무자분들이 안 읽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혹시 취업 준비를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소서 평가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등급을 나눠요. 네. A, B, C, D, E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당연히 뭐 A는 100점, B는 뭐 90점 이런 식으로 정량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출력을 한 다음에 실무진들이 자소서를 읽기 위해서 휴가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중에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예. 업무 중에 중간에 틈이 날 때마다 이제 자소서를 보다 보니까 네네. 읽고 싶어서 자소서를 보는 실무자들은 없습니다. 정말 열정 있는 후배 사원들을 내가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꼼꼼하게 자소서를 평가해야지 이제 그런 분들은 임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천자를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읽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결국 잘 쓴 자소서입니다. 가독성이 높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해하는 게 경험이 임팩트 있어야 된다, 훌륭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극소수의 석사 전공자들, 해당 회사와 관련된 뭐 수업을 들었다라든지 연구 과제를 하신 분들만이 네. 가능하고요. 그런 네. 분들의 비중은 높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전공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는 한두 개 정도의 인턴이나 대외 활동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학생들의 자소서의 수준이. 그럼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방금 이교욱 MC가 잘 읽어주신 대로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거를 좀 신경 써야 될까 그걸 예. 주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독성이 높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또 더군다나 가이드라인이 좀 제시가 됐기 때문에 네.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쓰면 가독성을 좀 높일 수가 있는 거다라고 이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1번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목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4번에서도 맞죠. 제가 볼 때 이제 목표에 대한 부분이 자소서의 한 80%라고 봅니다. 그게 꼭 SK가 아니더라도 다른 계열사들도 항상 물어보는 게 목표거든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서 그냥 하고 싶고 원해서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든지 관련된 회사에서 수업 그 활동을 했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에 할당된 목표들이 있거든 분명. 예.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랑 목표가 분명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거기 세 번째에 나와 있죠. 목표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목표를 내가 한번 그러니까 나한테 요구된 게 한 5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5 정도만 해도 상관이 없는데 10점 만점에 5 정도만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네. 아, 5는 좀 낮은 수준인 것 같다. 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향 조정에서 한 8에서 9 정도 해보는 그런 성향? 네. 그럼 당연히 높은 목표를 수립했기 때문에 달성 가능성은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까? 높아. 뭐 당연히 낮아지죠. 아, 그러니까 또 낮아지나요? 쉽지 네, 않겠죠? 어려운 걸 네. 했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달성 가능성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규 MC가 여러분들 웃기려고. 당연히 그런 달성 건 아니지.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핀트가 잘못 나가요, 학생들이. 경험을 쓰실 때 굉장히 쉬운 과제를 수행한 거를 쓰시니까 당연히 달성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결과도 당연히 달성이 되고 끝납니다. 안 읽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찔립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훅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실패해도 상관이 없어요. 1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번쯤 난이도가 높은 거를 시도를 해보고 결과적으로는 달성을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또 있죠.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한계는 어떤 거였냐. 부딪혔던 장애물은 뭐였냐. 그러니까 장애물 같은 경우도 유형을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네. 돈이 부족했던 건지 예산적인 측면의 장애물인지 또는 가장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건 시간입니다. 시간. 네, 시간적인 제약. 네. 저도 지금 시간적인 제약이 있죠. 제가 지금 방송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부, 3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전달을 해줘야 취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소서를 쓰실 때 목표와 목적이 제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프로젝트를 참여할 때 우리는 팀원들 간에 1등을 목표로 했다. 네. 1등은 여러분들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목표를 달성한 것을 경쟁 구도로 봤을 때 네가 상대적으로 잘했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운동 경기로 비유하자면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이 예전에 그 만들어냈던 레코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100m를 몇 초에 주파한다. 그죠? 그러니까 9초 몇 회 이번에는 내가 한번 갱신을 하겠다. 그게 달성이 되면 1등이 되거나 예. 아니면 뭐 2등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네. 1등 자체가 목표라고 볼 수는 여러분들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목표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정량화 시킬 수 있고 숫자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목표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이니까 제가 아까 잠시 5라든지 8이라든지 이런 숫자를 인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수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없어요, 여러분들 원래 그런 수치가 있을 수가 없는데 SK에서 원하는 거는 그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소서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수치화시키고 객관화시켜달라는 취지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해진 지금 기간 동안에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면 단순하게 그냥 내 생각대로 편안하게 쓰는 자소서는 예.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고 글자 수도 이게 천자여서 그러니까요. 호흡을 끊고 가야 돼요. 근데 천자를 갖다가 한 번에 한 문단으로 천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한 15줄인가가 나와요. 아우. 그거를 못 읽습니다, 여러분들. 읽기 싫어서가 아니라 실무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소서 읽기 위해서 휴가 내지 않고요. 연휴가 있죠. 연휴를 뭐 쓰거나 이럴 일 전혀 없습니다. 자소인도 보너스 네. 쓰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예. 따라서 천자면은 제 생각에는 가장 적절한 건 한 3단락 정도로 나눠 주시는 게 좋아요. 한 300에서 한 350자 정도로 내용을 나눠 주시고 당연히 내용이 단락이 나누어졌다면 각 단락마다 소제목도 언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귀찮은 작업입니다. 천자를 쓴다는 게 예. 그게 좀 손이 많이 가고 그 뭐 전문 용어로 편집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그 부분을 좀 많이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공을 들이고 약간 귀찮은 거를 실행할수록 합격률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봐야 될 항목이 많아서 이번 항목으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 또 여기도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기존 방식과 본인이 시도한 방식의 차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주변 반응, 새로운 시도를 위해 감수해야 했던 점, 구체적인 실행 과정을 결과, 그리고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라라고 써져 있어요. 네. 네 항목 중에서 제가 볼 때 학생들이 가장 못 쓰는 항목이고 변별력이 상당히 높은 항목입니다. 2번 항목이. 방송국에서 많이 하는 거죠. 2번이. 개편. 네,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방송이 생길 때도 제가 PD랑 같이 회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접목한다는 거는 그만큼 기존에 해오던 거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존재했다는 거겠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재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번 항목이 되게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9월 15일 날 보신다면 24시간 남았어요.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항목이라도 작성을 잘 해주시면 또는 9월 16일 오후 6시에 아하. 6시간 전. 6시에 뭐 유튜브에 이렇게 보다가 뭐 좀 SK 하이닉스 볼까? 그래서 제가 나왔죠. 네. 2번 항목을 여러분들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지금. 네, 네. 지금 네. 종각에 저기 종 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안 남았는데 네. 기존의 관행에 있어서의 낭비 요소가 있을 거예요. 네. 낭비 요소 여러분들 적으세요. 낭비 요소. 로스.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것들이 있겠죠. 효율적이지 못했던 거. 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라든지 시간이 많이 투입이 됐다라든지 그럼 당연히 1번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역시 그렇죠. 수치화가 가능하겠죠. 그죠? 뭔가 비효율적이다. 문제가 발생했다. 발생했던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발견했던 걸 원하는 겁니다. 발생과 발견이 차이가 있죠. 발생은 주변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예. 발견은 내가 인지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문제네 라고 내가 주도적으로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 인지하는 부분을 낭비 요소, 효율적이지 못했던 거를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게 문제가 사실은 크게 없었단 말이에요. 네. 잘 해오고 있었고 그냥 관행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남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텐데 라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이교욱 MC님?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좀 나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SK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나쁘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 이것도 학생들이 제가 보면은 자기가 네. 아이디어를 냈더니 다들 박수 쳤대요. 어. 교수님이 진짜 그래 이거야. 탈락입니다. 네, 어. 질문의 의도에 부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쓰시면 그러면 낭비됐던 요소가 수치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개선을 하면 당연히 그 지표가 향상되겠죠. 시간이 단축된다라든지 프로세스가 그 업무 절차상 한 5가지가 있었는데 불필요한 거 한 2개를 빼서 3가지로 만들었다라든지 이렇게 정량화된 결과값들이 여러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해두신다면 이 항목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정량화시키는 문제점을 발견했던 부분이랑 주변에서의 반응.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게 있잖아요. 지금 벌써 한 4-5가지가 나오죠. 1번부터. 그럼 이 강조드리는 내용은 반드시, 무조건, 반드시 단락을 별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공간을 저는 잘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자소서에. 아무리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게 단락 구분 없이 중간에 어디 이렇게 낀겨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무슨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파악할 수 있는 실무자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부분들은 반드시 별도의 단락 단 2-3줄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가점 포인트로 기록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신 건데 사실은 이제 못 쓰는 것을 피해가는 것도 또 잘 쓰는 방법 그렇죠. 중에 하나잖아요. 네.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공계 분들이 좀 주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 다양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기소개서에서.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 다양한 모습 전혀 궁금하지도 않고 아주 지긋지긋해요. 그래요? 그냥 다양한 상처인데요? 다양한 얘기하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진짜 아주 담백하게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제가 뭐 제 근황을 얘기했습니까? 뭐 면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농담을 했습니까? 오로지 자소서만 얘기를 하니까 예. 시간이 금방 가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20분이 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궁금한 얘기만 들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기록을 좀 해두세요. 이공계 분들 제발. 물리학 전공이면 제발 물리학 관련된 얘기만 해주셔야지. 갑자기 왜 필리핀으로 봉사활동을 가십니까? 자소서에. 못 웃어? 왜 갑자기 과일 먹고 교환학생으로 가고 예. 예? 중국인들을 만났는데 뭐 걔네들은 뭐 게으르다. 갑자기 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자소서에 막 하신다거나. 네. 그리고 뭐 SK 항목은 아닙니다만 또 제가 제일 정말 힘든 항목이 삼성 2번 1,500자. 네, 1,500자의 성장 과정을 물어봐요. 예. 그 성장 과정이니까 보통 성장이라 그러면 예전부터 지금까지라고 그냥 편견을 가지고 유년기부터 시작합니다. 그거를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공계분들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을 전부 다 전공과 관련된 내용, 뭐 산업공학 가면 산업공학과 프로젝트 하셨던 거, 컴퓨터공학 가면 내가 어떤 언어를 잘 다룰 수 있고 졸업 뭐 논문이라든지 프로젝트 어떤 거 하셨는지에만 초점을 두고 경험은 다 동일하게 전공을 중심으로 가시되 어떤 부분을 좀 어필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니까요. 경험 선택 자체가 잘못되시면은 사실은 예. 안 읽고 넘어가고 높은 점수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작가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예. 담백하게 말씀을 가자고. 드리셨나요? 네, 앞에 부분 너무 기니까 네, 예, 네. 2번을 나오게 해달라. 그랬더니 어. 선생님이 그 정도는 아니시라고. 빨리 진짜요? 끝내. 그건 아니겠죠. 이제 근데 다뤄야 할 농담이죠.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네. 지금 4개 항목인데 2개까지밖에 못 봤는데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아서 벌써요? 3, 4번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요? 한 7분 정도 네. 남아 있는데 아니 상대적으로 3, 4번이 쉬워서 예. 제가 앞부분 항목들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네. 3, 4번에 대한 뭐 계략적인 내용 말씀해 주실 거 없나요? 반가운 소식이 뭐냐면요. 예. 구직자들한테 제일 반가운 소식인데 3번이 복붙이 가능합니다. 네, 다루는 그러니까 잘 써놓은 자소서 항목 예. 10개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잘 써놓은 네. 거 하나, 뭐 하나 안 부럽다. 예. 그러니까 아. 3번 자소서 네네네. 하나 여러분들 공들여 놓으면요. 네. 삼성 4번 항목에다도 복붙할 수 있고요. KT 2번, LG 1번, LG 화학이죠. 1번, 네네네네. CJ는 다르구나. 롯데 3번 다 복붙할 수 있어요. 범용성이 있네요. 네, 범용성 있는 복붙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니까 이건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업 들었던 과목명 제가 2가지만 여러분들 딱 짚어드릴게요. 네. 졸업 학점이 있으시잖아요. 120학점, 130학점 뭐 이런 식으로 그 총 이수 학점 중에서 전공 학점을 몇 학점 들었는지 반드시 언급해 주세요. 일단. 그러니까 일단 면접관 그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 지원자가 전공 관련돼서 얼마나 그 수업에 대해서 이력을 가지고 있나 이수를 했는지를 처음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기대학교 분들이 상당히 유리해요. 서울 과기대 분들 같은 경우에 졸업 네네네. 학점이 130인데 전공이 120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전공 학점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언급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꼭 반도체 쪽 아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문성의 구체적인 영역이면 돼요. 그게 반도체랑 반드시 관련이 있을 것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공계 베이스로 가장 많이 들었던 학점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 총 이수 학점, 전공 관련된 거를 처음에 써주시고 자,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참여했던 활동을 써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했던 경험은 최소화시켜주세요. 3번에서. 또 많이 학생들이 지금 잘못 언급하는 게 뭐 수업을 통해 배웠다, 깨달았다,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내 전문성 있다는 것을 뭐 발견했다 이렇게 쓰시는데 내가 그 학습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직접 참여해서 결과물을 만들었던 프로젝트 성격의 경험을 반드시 3번에다가는 기술을 해주시면 정리하자면 학습했던 부분 한 달락 그리고 내가 그 학습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직접 참여해서 결과를 낸 거 한 달락 그래서 총 2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다른 회사에도 충분히 복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번은 그렇고 4번은요? 네. 4번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웠던 과제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혼자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영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혼자 하는 그 과제가 절대 될 수 없는 불가능한 과제이기 때문에 다른 네. 팀원들과 함께 반드시 협업했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네. 나와 같이 수행했던 팀원들에 대한 소개가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저도 지금 혼자서 떠드는 것 같지만 두 분이 계속 맞장구 쳐주시고 호응을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은 역할을 이건 아니고 맥을 짚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각자의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실 때 예. 자소서를 쓸 때 보면은 천자를 내가 했던 행동으로만 끌고 나가기에는 분명 분량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그 봤던 자소서가 뭐냐면 본인이 이제 기계공학과인데 교수님한테 받은 졸업 논문 과제가 IT라든지 소프트웨어 전공자들이 필요한 과제였대요. 예. 그분이 자동차 만드는 과제, 자동차 경연대회라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려면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공자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과제를 받으면 그냥 아름아름 해가지고 뭐 소개받고 이렇게 해서 그 팀원들을 모으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이 과제를 어떻게든 좀 성실하게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공학관을 찾아가서 청강하면서 수강생들을 직접 모집했대요. 컴퓨터공학과 2명, 통신전공자 2명 이렇게 해서 내가 팀원을 구성하는 과정을 한 300자를 써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단락으로 구성을 해주면 일단 그 뒤에 나오는 뭐 실패가 됐던 조금 원하던 목표 달성이 아니더라도 질문의 의도는 일단 부합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석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혼자 연구하시는 그 과제들이 많지만 산학 연계라 그래서 학교 밖에서 뭐 파트너십으로서 회사라든지 또는 연구실과 또 협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어떤 저자로서의 논문을 쓰더라도 도움을 주고받았던 어떤 업체나 담당자들도 함께 묘사를 해주신다면 네. 분명 어렵지 않게 4번도 기술할 수가 있고요. 네. 4번 항목도 역시 KT라든지 포스코 다른 항목에 충분히 호환이 가능한 자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SK그룹 계열사 지원하신 분들 이것만 기억해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패 경험을 많이 쓰십시오. 네, 여기 항목들 아까 이교욱 MC가 잘 읽어주셨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공했니를 물어보는 항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입사원 자소서 중에 성공했던 경험을 쓰라는 자소서는 제가 본 적이 제보를 주세요. 네, 저희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조민영 네가 틀렸다고. 제가 봤던 기억은 없어요. 굳이 네. 신입사원한테 성공을 원하지 않거든요. 경력사원 같으면야 직무기술서라든지 경력기술서에 성공했던 경험만 쓰시는 게 맞는데요. 전문성을 보니까. 네. 신입사원한테는 그걸 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 아시고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했던 경험만 써야 된다는.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까지 듣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과 함께 맥을 짚어봤는데 조언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어제 전해드린 소식과 같은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13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그 현장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네,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치매가 오면 누구나 처음부터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로 더 가까이 함께하겠습니다. 초기에도 장기요양 혜택을 꼭 받았으면 해요.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로 더 큰 희망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모시던 비용이 많이 부담되네요. 치매 의료비, 요양비 지원 확대로 국가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국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나라. 예,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직무 역량의 글로벌 트렌드와 세계적인 명사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행사 현장 가보려고 합니다. 네, 제13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인데요. 코엑스 현장에 나가 있는 캐스터 연결해서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윤 캐스터. 네, 김하윤입니다. 저는 지금 제13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에 나와 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인파들이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가 열리는 이곳 코엑스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기업 인사 담당자를 비롯해서 취업준비생 그리고 취준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까지 정말 다양한 계층들이 국내 최대의 인적자원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방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9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열리는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는 근로자와 기업, 민간, 공공을 아울러서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최종 목적지로서의 가치인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과 또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인적자원 축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정말 주옥 같은 명강의가 펼쳐졌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오늘은 어떤 강의들이 예정돼 있나요? 네, 오늘은 엑골 42의 소피비제 교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후퍼 실리테이션 그룹 구기욱 대표, 한국수력원자력 박헌 차장, 유튜버이자 교사인 달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유형경 상무,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신재구 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혜민 스님 등 학계와 재계의 다양한 명사들이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강연 순서를 보니까요. 지금은 기조 강연이 한창 진행 중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조 강연을 하고 있는 엑골 42의 소피비제 교장은 미래교육 엑골 42라는 주제로 한국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벤치마킹 대상인 엑골 42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넓은 그랜드 볼륨이 참관객들의 뜨거운 열기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열기가 저희한테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부대 행사들이 다채롭게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랜드 볼룸 로비에는 오늘도 HRD 엑스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민간 기업과 유관 기관들의 인적자원 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 부스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중 한 관계자분 모시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티드랩 관계자분과의 자리 마련해봤는데요. 백승엽 사업개발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튿날인 오늘도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의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부스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 원티드 랩에 대한 소개와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된 이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채용 플랫폼 원티드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원티드랩입니다. 그 채용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어떤 교육과 개발을 담당하는 HR 디벨롭먼트의 영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인적 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지신 많은 실무자분들께서도 당연히 채용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해서 저희 채용 플랫폼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티드랩 체험 부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용 행사와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원티드랩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추천 채용, 그리고 인재 검색 서비스, 레퍼런스 체크 서비스, 그리고 글로벌 채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시게 된 기업 인사 담당자들 분께서 원티드랩의 어떤 인재 검색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다양한 경품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원티드랩 체험 부스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참여자분들께 도움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채용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도 언제나 환영이고요. 그리고 채용에 관심 있는 구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오신다면 채용에 대한 꿀팁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품 행사를 하는데 명함을 반드시 지참하셔야지만 참가할 수 있으니까 오시는 길에 잊지 말고 명함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원티드랩 체험 부스에 잊지 말고 방문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취준생분들께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한국 채용 시장에서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점점 채용이라는 것이, 취업이라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들도 스트레스가 많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런 스트레스를 덜어드리고자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기업을 찾기 쉽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준생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원티드랩 체험 부스 꼭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티드랩의 백승엽 사업개발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는 방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실무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들 직접 체험할 수 있고 HRD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보셨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하윤 씨가 다른 관계자분들도 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준비가 돼 있을까요, 김하윤 캐스터? 네, 그래서 현장 HRD 엑스포에 참가한 또 다른 부스죠. 이 CIT 코칭 연구소 이주희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CIT 코칭 연구소에 대한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CIT 코칭 연구소라는 기업입니다. 코칭이라는 어원은 이제 헝가리의 폭스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진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즉 여러 사람을 태우고 현재 있는 곳에서 원하는 곳까지 이제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해주게 하는 마차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렇듯 코칭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잠재 가능성을 믿고 현재 있는 곳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 수평적인 대화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코치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러한 코치를 양성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또한 또 요즘에는 조직에서는 또 리더들이 이러한 대화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서 코치형 리더를 양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코치형 리더를 양성하는 이 CIT 코칭 연구소, 제가 전에 듣기로 매년 인재개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한국에서 열리는 HRD의 큰 연례 행사로서 HRD를 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CIT 코칭 연구소에서는 HRD의 크리에이티브 파트너로서 HRD와 코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수행한 사례들을 좀 나눠드리고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 저희 대표님께서 또 세션 발표를 하시게 되셔서 그 부스에 대한 참가 의미가 또 큽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방문객분들이 체험 부스를 찾고 계시던데요. 현재 CIT 코칭 연구소에서는 어떤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저희는 현재 명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매일 오후 랜덤 추첨을 통해서 저희 그 CIT 코칭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무료로 참석하실 수 있는 추천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HRD 담당자분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세미나에 원하시는 주제를 또 저희에게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그런 분들에 한해서 그룹 코칭 논문 에센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오늘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HRD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저희 그 부스에 방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코칭에 대한 그 로드맵이 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기업 HRD 담당자로서 좀 그 조직의 생산성이 높은 소통 위주의 기업 문화를 그리신다면 이에 대한 열쇠와 로드맵을 저희 CIT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또 취업난으로 인해서 이 어느 때보다도 취준생분들이 고충이 많은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취준생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코칭은 인간 존중의 철학을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있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은 아마 자기 자신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믿으시고 이것을 발현을 하셔서 원하시는 취업 목표 꼭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 CIT 코칭 연구소 체험 부스에 잊지 말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IT 코칭 연구소의 이주희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요즘 뭐 취준생들이 단군 일에 최고의 스펙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기업들은 이제 뭐 탈스펙 시대를 또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스펙보다는 직업 능력 그리고 직무 능력을 키워서 맨파워를 높이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취준생들도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 직무 능력에 초점을 좀 맞추고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더더욱 오늘 컨퍼런스가 큰 기회의 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로 13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관심이 해마다 뜨거워지고 있는데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이번엔 어떤 체험 정보를 만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하윤 캐스터. 네, 지금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가 열리는 이곳 코엑스에는 현장 이튿날이죠. 오늘도 많은 방문객들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곳에선 매회 인적자원개발에 앞서고 있는 직무 능력 훈련 기관들과 또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참가해서 다양한 체험 부스에서 인적 개발 훈련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눈여겨볼 만한 콘텐츠와 함께 올해 새롭게 또 참여한 기업이 있다고 해서 그중 관계자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의 장성환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 처음 참여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산타에 대한 소개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주식회사 산타는 디디캐스트라고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디디캐스트는 기업의 교육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촬영, 편집, 자막, 번역, 스트리밍 이런 모든 프로세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SaaS 기반의 퍼블리싱 서비스입니다. 이번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에 저희가 처음으로 디디캐스트를 선보이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 방문한 참여자들이 산타 체험 부스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나요? 예, 저희 부스에 오시게 되면은 디디캐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그리고 친절한 상담 직원들 무엇보다도 실제 저희 체험을 할 수 있고 사용하고 그 결과물을 바로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체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교육 활성화를 고민하시는 실제 담당자분들 그리고 부서장님 또 실제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들이 오셔서 상담받고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산타 부스에 방문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참여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참여자분들께 도움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기업 교육의 활성화를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희 부스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오시면 실제 본인들이 촬영해 보시고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이 산타 체험 부스 잊지 말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취준생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다른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기보다는
성장하는 업종, 업계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금융업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한다면 예전에는 증권회사나 은행에서 취업 준비를 하겠지만 최근에는 성장하는 핀테크 기업에서 거의 모든 금융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장하는 업계와 업종에서 여러분의 처음 커리어를 시작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커리어를 가져갈 수 있다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현장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산타 체험 부스 잊지 마시고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타의 장성환 본부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계 각국에서는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현 시점에서 인적 자원 개발의 글로벌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인적 자원 개발 컨퍼런스에서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앞선 순서에서는 여러 기관에 계신 관계자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혹시나 이번 컨퍼런스 마음은 있는데 참여를 못하셨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명사분을 직접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서울대 이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서 강연자로 참석을 하셨는데요. 네네. 오늘 이 국내 최대 인적자원 축제에 참여하신 소감과 그리고 오늘 어떤 메시지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데다가 사실은 추석 명절도 앞두고 있어서 컨퍼런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 주제를 한 메시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재 육성을 어떤 전략으로 구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수 사례와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 그리고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래 인재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과 기술, 태도, 다시 말해서 역량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학습력, 다시 말해서 학습 민첩성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러닝 어질리티라고 하는 학습 민첩성을 키우는 게 앞으로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 개인과 기업별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인재 개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잡아주신다면 네. 어떨까요? 개개인이 갖춰야 되는 역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들 조직이나 개인이나 공감할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동기 유발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보급될 필요성도 있지만 이게 회사 안에서 인사 제도적으로도 서로 연동해서 교육과 인사가 협업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된다면 개별 학습자들한테 훨씬 더 좋은 동기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직업방송이 취준생들을 굉장히 많이 시청하고 네.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취준생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용절벽 시대에 취준생으로서 하셔야 되는 역할들, 책임이 꽤 크게 느껴지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요하게 활동할 직업 세계에는 현존하지 않는 직업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준비하면서 이게 맞을까? 이 길이 내 길일까? 이런 영역이 앞으로 뜰까? 염려가 되고 질문이 생긴다면 그 길이 바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감을 갖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찬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이찬 교수님이 말씀하신 학습 민첩성이라는 개념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경쟁력은요, 곧 그 국가가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느냐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 대한 믿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오늘로 이틀째를 맞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하윤 캐스터 나와 있습니까? 네, 국내 최대 인적자원 축제인 이번 행사 어땠는지 관계자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 이사시죠? 김양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생중계를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네, 매년 9월을 직업능력의 달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직업능력의 달은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행사는 직업능력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일깨우고 좀 더 나은 직업능력 개발 방법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개최된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시작으로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 직업능력 개발 관련 각종 우수 사례 경진대회 등 영예와 공유, 경연, 체험 등 4개의 장 아래 총 12개의 다양한 행사로 꾸며져 오늘까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HRD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강연 외에도 다채로운 행사들이 또 마련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올해로 13번째 13회를 맞은 이번 인적자원 컨퍼런스 어떤 주안점을 두셨는지 또 특징적인 부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는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주제로 최신 HRD 트렌드와 기업 우수 사례 등 5개의 트랙과 27개의 강연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HRD 역할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방법과 도전으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개발 전략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공공트랙은 그동안 일반인들이 접하지 못했던 공공 부분의 HR 사례를 통하여 눈여겨볼 만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보시면 우리 공공 영역에서도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발전이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연 외에도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곳 현장을 찾은 분들에게 올해 컨퍼런스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특별하게 또 추천해 주실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진로교육 현황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중 5위가 유튜버였습니다. 그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스마트 디바이스 세대에 도래한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30만 구독자를 보유한 레바논 초등교사 선생님, 유튜버 달지 선생님 강연으로 정부와 소통 중심인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와 교육과 유튜버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 IT 인재의 산실인 에콜 42 교장 소피 비제를 만나볼 수도 있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에콜 42는 국내 소프트웨어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정부가 혁신적으로 준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유명합니다. 프랑스 IT 인재 양성 교육기관인 에콜 42의 교육 철학은 무엇이며 그들이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는지에서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꼼꼼하고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생방송 투데이 잡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잡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직업방송은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취업 정보와 훈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여러분들과 늘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니 앞으로 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취업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양현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국내 최대 규모의 인적자원 축제, 인적자원 개발 컨퍼런스를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그 막을 내리고 내년도를 기약해야 될 텐데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김하윤 캐스터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못 가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있었던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주옥 같은 강연들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요. 세계적인 명사들의 강연 자료를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아쉽게 참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하윤 캐스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국내 최대 인적자원 축제입니다. 최신 트렌드와 직업 능력 개발 전략에 대한 강연이 오늘도 5시 30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한다니까요. 1년에 한 번 진행되는 흔치 않은 행사니까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빨리 가서 남은 강연이라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직무 능력 요즘 키워드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취준생 여러분들 세계 각국의 직무 능력 전문가들이 전하는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만나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그리고 채용 알림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별별 랭킹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자,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어머머 대박! 채용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채용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용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안전 대피훈련입니다. 화재안전 대피훈련에 무관심하지 않으신가요? 무심코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화재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채용 소식 발빠르게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5가지 취업 이야기 별별 랭킹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우정전공에서 CO2 용접원 금속 공작 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월 2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11월 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세븐라이팅에서 웹 디자이너를 채용합니다.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월 최대 19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에서 본사 취재 기자직, 영문 기자직, 지방 취재 기자직과 사진 기자직을 채용합니다. 학력과 연령이 무관하고요. 9월 20일까지 연합뉴스 채용 사이트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연합뉴스 TV에서 영상 취재 기자를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연합뉴스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9월 1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으로 5대 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순서 데일리 구인정보 여기저기입니다.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한옥마을이 떠오르는 곳이죠. 전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효순입니다. 예, 주무관님 9월도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나갔는데 주무관님 하면 꾸준한 자기관리와 성실함으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9월을 맞았는데도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따끔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찔려서 말을 버벅거리네요. 꼭 조언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아침에 주로 눈을 뜨면 자리에 누워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계획을 한 후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활동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생각합니다. 와, 정말 좋네요. 사실은 저는 눈 뜨면 허겁지겁 출근 준비하기 바쁜데 내일부터는 모르겠고 뭐 다음 주부터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신 소식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TL테크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계 제조업체에서 CO2 용접, 아크 용접 및 제관 업무를 수행할 용접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1년 이상 경력 있으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6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연봉 3,600만 원이며 토요일 근무는 특근 처리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9월 20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용접원 총 2분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오리온 익산공장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체에서 제조 분야 전반적인 품질 관리 및 공정 관리, CCP 관리, 위생 관리 업무를 수행할 생산 품질 사무원 및 관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줄부터 대줄까지이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식품공학부 전공자, 미생물 분석 경험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주야 2교대 근무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통근버스, 자녀 학자금 지원, 주택자금 지원, 직원 대출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익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채용 대행하는 기업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에 등재된 자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자격증 사본을 준비하셔서 9월 16일 12시까지 익산 고용센터 3층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채용권은 우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챙기셔서 지원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주식회사 남광 ENC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배송도 하시면서 현장에서 조립 업무를 수행할 배송 납품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에서 초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 사항으로는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인근 거주자, 청년층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급여는 월급 200만 원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빠른 시일 내에 이력서를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주 다녀봤고요.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 지역은 쌀과 도자기의 고장입니다. 이천 소식 알아볼 건데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주무관님들께 자기관리에 대한 조언을 좀 구하고 있는데요. 주무관님께서는 특별한 자기관리 비법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구직자분들한테 조언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시간 약속을 철저히 하자 하는 거입니다. 저희가 채용 행사 같은 거를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도 생각보다 면접 약속에 늦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구인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분들은 서류 보지 않고 거의 우리 속된 말로 광탈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기본인 건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니까 이건 꼭 해주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은 금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에게도 소중하고 타인에게도 소중한 시간을 꼭 지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만나볼까요? 예, 첫 번째 소식은 이천시 모가면 대월로에 위치한 쌀, 옥수수 등 각종 곡물 가공 식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세롬푸드입니다. 이번에 생산 품질관리 사무원 2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 대졸 이하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나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서류 업무를 담당할 직원과 생산 관리자를 채용 예정이므로 면접 후 재조정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중이니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고인건이기 때문에 보다 빠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들려주시죠. 다음은 이천시 사업로에 위치한 자동차용 전자 제어 장치 제조업체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시스템 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기간제 물류직 사원을 3명 모집합니다. 계약 기간 24개월로 계약 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학력은 9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나 야간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지게차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주야 교대 근무로 근무 시간은 주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야간 저녁 9시부터 이길 오전 5시 30분까지입니다.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이고 별도로 상여금 300%가 지원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 시까지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중이니 자세한 정보는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고인건입니다. 물류직 사원 총 3분을 모시는 공고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네, 마지막 소식은 이천시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함께 주관하는 2019 이천시 취업박람회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일자리 드림, 희망 드림이라는 슬로건으로 이천 지역 구직자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지역 내 우수기업 59곳에서 사무, 관리, 서비스,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 350명을 채용하는 행사로 박람회 당일 현장 면접 외에도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지문 인적성 검사, 면접 메이크업, VR 면접, NCS 공기업 취업 멘토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신분증 등을 가지고 행사장을 방문하시면 되는데 각 기업마다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이천 일자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전북 전주와 경기 이천의 구인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취업 전쟁터에서 모든 이야기를 다루기에는 우리 취준생들의 시간은 촉박하기만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중에서 딱 5가지만 뽑아서 전해드리는 별별 랭킹쇼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쉼 없이 달려온 취준생들이 별별 랭킹쇼를 통해서 소소한 정보도 얻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보면서 네, 함께할 분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도 역시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기 두부 네. 있잖아요. 네. 강아지 애견 잘 네. 지내나요? 안 물어봤네요, 최근에. 너무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어. 지난주 일요일에 제가 미용을 맡겼는데 너무 예뻐져가지고 정말 그래요?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희가 항상 근황 여쭤보면 두부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오늘은 네. 이제 교욱 씨가 두부 이야기로 시작을 그러니까요. 하셨지만 네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제주도 여행 한번 계획하고 있다고 네. 하셔서 그쵸. 제가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사실 지난 주말에 제가 이틀 다 쉬기 때문에 제주도 저런. 여행을 한번 가보겠다 했는데 태풍이었잖아요. 태풍이 아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네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주 안전하게 네.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주말에. 서울에서 집 안에서 네, 친구들 만나 저녁에 좀 비가 잠잠해졌길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있었어요. 또 두부랑 놀고. 네, 맞습니다. 마음이 좋지 그래서 않네요. 의상도 약간 두부 같은 그런 의상으로. 아, 그런가요? 네, 정리하고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야겠네요. 자, 오늘 일단 랭킹 주제 어떤 걸 가져오셨는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두 MC분께서는 유니콘 기업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글쎄요, 유니콘도 알겠고 기업도 알겠는데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러게요. 뭐 다른 의미가 유니콘이 되나요? 뭘까요? 유니콘 과자 이름 아닌가? 네. 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 동물 유니콘에 비유해서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쯤 되면 어떤 주제일지 좀 감이 오실까요? 그 유니콘 기업에 대해 다루는 게 아닐까요? 뭐 성공한 네. 스타트업 기업. 전설의 기업 이런 네. 거. 맞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구직자들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벤처 그리고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취업 포털 사이트인 사람인이 구직자 1,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오늘의 별별 랭킹 쇼. 입사하고 싶은 벤처 유니콘 기업편 먼저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요. 바로 우아한 형제들입니다. 우아한 형제는 단기간 성장을 이룬 유니콘 기업으로서 배달의 나라 한국 안에서 대표적인 스마트홈 서비스 앱 1위 배달의 민족이란 어플을 운영하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면서 자기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강소 기업이고요. 주말에도 출근하고 싶은 회사, 월요병이 없는 회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에 취준생 여러분들도 우아한 형제들을 알고 있는 가장 특별한 이유는 바로 기업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4.5일 근무제도 그리고 특별한 기념일 오후 4시 조기 퇴근, 우아한 세미나로 개인 성장 독려 등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출액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편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848억 5천만 원, 영업이익은 240억 원으로 비용은 적지만 효과가 큰 수익 안정성 기업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5위는 우아한 형제들이었네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말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프로그램에 이제 나와서 한창 기억이 나시나요? 뜨거운 형제들. 아, 네, 잘못된 기억인 것 같고요. 네, 아닌가요? 한창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복지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다시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5위 만나봤고요. 이어서 4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요.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쟁쟁한 대기업들을 떨게 만든 한국의 아마존 후보로서 가장 유력한 이커머스 업체인데요. 상품 판매 플랫폼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았던 오픈마켓 서비스로 시작해서 공격적인 투자로 자체적인 물류 배송 시스템인 로켓 배송 서비스, 자체 배송기사인 쿠팡맨까지 고용하면서 빠른 배송과 무료 반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배송 시스템을 갖추면서 지난 12월 처음으로 모바일 앱 순 방문자 809만 229명을 달성하면서 업계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로켓 배송이 가능한 품목은 511만 종으로 이마트의 8만 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쿠팡의 이러한 기술력과 잠재력에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비전 펀드는 2015년 쿠팡 미국 법인에 하나 1조 1천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서 지난해에 추가로 2조 2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실정의 취준생들에게 인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뭐 한국의 아마존이다라는 별명이
정말 과한 게 아니다. 정말 걸맞는 별명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쿠팡 요즘 선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3위 기업은 어딘가요? 네, 계속해서 구직자들이 입사하고 싶은 벤처 유니콘 기업 3위는요.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끝난 뒤에 이를 본떠 만든 비슷한 효능의 복제약을 뜻하는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는 바이오 제약 기업인데요. 셀트리온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셀트리온 삼형제가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개선이 예상되면서 장밋빛 전망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2017년부터 집이 먼 신입사원들의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해서 6개월간 기숙사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과 함께 심야 퇴근 시 콜택시 등 교통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서 구직자들에게 입사하고 싶은 유니콘 벤처 기업 3위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왜 입사하고 싶은지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월세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 뭐하는 이것도 돈도 지원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취업해서 힘든 게 출퇴근할 때 지옥철 상당히 맞습니다. 힘들잖아요. 이 모든 걸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왜 3위인지 고개가 끄덕여졌고요. 이어서 2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계속해서 구직자들이 입사하고 싶은 벤처 유니콘 기업 2위는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명실상부 대표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색창에 치면 뭐든 나오는 네이버답게 실제로도 구직자들의 입사 욕구를 높이는 점들이 기업 내에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과 휴가, 부서 이동은 물론이고요.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한 헬스센터, 다른 회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행사, 그리고 보험사, 우체국과 은행, 푸드트럭과 편의점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네이버는 늦은 시간까지 마음 편히 보육 가능한 어린이집을 서울, 경기 지역에 총 4개를 운영하고 있어서 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까지 생각하는 마음이 엿보이는데요. 건강과 자유, 기업 네이버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대로 느껴지는 복지로 구직자들의 인기를 끌기엔 아주 충분할 것 같습니다. 2위 기업으로 네이버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뭐 네이버에 없는 게 없다면 뭐 집에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복지를 다각도로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해 놓은 기업으로 유명한 것 같은데 이런 복지 하에서는 기꺼이 자신의 노동력을 회사에 바치겠다 이런 이런 노동 직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은 거는 대망의 1위입니다. 진짜 궁금한데 1위 기업 어딜까요? 네, 대망의 1위 기업입니다. 1위는요. 바로 카카오입니다. 직원들이 회사 내에서 킥보드를 싱싱 타는 모습 예상이 가시나요? 카카오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영어 호칭이 들리고 어디에도 직급을 말하는 직원 또한 없다고 하는데요. 수평 커뮤니케이션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기업 카카오의 인기 요인은 복지도 복지지만 구직자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점은 바로 채용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카카오는 공채와 상시 채용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입 공채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름과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카카오 신입사원 지원서가 기업에서 요구한 유일한 항목이라고 합니다. 스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스펙보다는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 그리고 창의성을 보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합니다. 카톡에 태어난 라이언이 있는 그곳, 구직자들이 입사하고 싶은 벤처 유니콘 기업 1위로 카카오가 차지할 만하겠죠. 이렇게 1위 기업까지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회사 실내에서 킥보드를 타고 이동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뭐 잠시 후에 점심 먹고 저도 킥보드 타면 큰일 나겠죠? 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문 열어주시면서 나가라고 괜찮을까요? 타고 가버리라고. 그러니까요. 쉽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별별 랭킹쇼에서 네네. 얻은 각 기업의 장점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렇죠. 가장 흥미롭게 다가오는 건 뭔가요, 두 분? 뭐 흥미롭게 다가온다고 하면 저는 항상 이제 기업 속에 특히 복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약간 월세에 집착하는 감이 있는데 월세 대신에
그 기숙사였나요? 기숙사 그러니까요. 제공해 6개월 주는 동안. 것도 근데 신입사원만 제공되는 거니까 뭐 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두 번째로 킥보드를 선택하도록 맞아요. 하겠습니다. 뭔가 그러니까요. 자유로운 느낌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맞아요. 다가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지수 씨는요? 네. 네, 저도 카카오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편인데요. 킥보드도 킥보드지만 직급을 서로 부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런 호칭을 쓴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카카오 다니는 분들도 카카오톡 쓰시겠죠? 물론 쓰시지 당연한 않을까요? 이야기 아닐까요? 자, 교욱 씨 의문이었고요. 이야기를 네. 못 들어봐가지고요. 네. 저도 기숙사 지원이 조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네. 저는 요즘 좀 독립을 꿈꾸거든요. 아, 정말요? 네. 내가 아유. 독립적인 개체로 한번 살아가보고 싶다. 독립. 금전적인 독립, 네. 그리고 정서적인 독립 이런 것들 한번 독립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네. 그걸 쉽게 제공해주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 혹시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면 농담이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굉장히 네. 행복한 것이다. 맞아요. 저는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또 혼자 사는 세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교육 씨는 농담이었습니다. 당분간 독립 계획이 없는 걸로 예, 정리를 없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놀러 앉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기업들 순위 만나봤고요. 오늘 지수 씨와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죠. 강지수 캐스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활기찬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